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절기상 망종인 오늘 전북은 전주 15도 등 9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등 27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여 수요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23도를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AI 종식을 선언했지만 군산에서 또 AI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여름철 AI 발생은 드문 경우여서 1년 내내 AI가 발생하는 건 아닌지 농가들의 불안감이 큰 상태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농가에 토종닭을 반출한 것으로 드러난 군산의 토종닭 사육 농가입니다. AI 감염 여부 조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19,000마리의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또 반경 10km 안에 있는 닭과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PCR 검사를 한 결과 H5 양성으로 나왔고 고병원성 여부는 검역본부에서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AI 특별 방역 활동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AI가 다시 발생하면서 농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더구나 여름철 AI 발생은 드문 경우여서 충격이 더 큰 상태입니다. 이럴 리가 있나? 바이러스라는 자체가 이런 깨끗하고 이런 데서는 참 이 날씨에 생존할 수가 없는데. AI 의심 농가 인근 3km 안에 있는 4개 양계 농가에 대해 AI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감염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다시 가동하는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주의 단계 거쳐서 경계 단계입니다만은 심각 관계로 가게 되면 더 상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전통시장 등지에서 살아있는 닭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혁신도시 인구가 크게 늘면서 교통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도로 구조와 신호 체계 탓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좌회전을 합니다. 취재진이 지켜본 10분 사이 불법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무려 10대가 넘습니다. 제대로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되레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대부분 다 그냥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교통 상황에 맞게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많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험하고요. 이곳에서 불법 좌회전이 빈번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단지를 한 바퀴 돌아 편의시설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삼거리 도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좌회전을 하려면 수백 미터를 돌아가야 하다 보니 불법으로 핸들을 꺾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아예 좌회전 차로를 만들어주거나 그게 어렵다면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차단봉을 설치해야 하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가 뚫려 사거리가 된 이 교차로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늘어난 교통량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전멸 신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전멸 신호였기 때문에 저는 차가 안 오는 걸로 보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상대 측에서 차가 진입을 해왔기 때문에 서야 되겠다고 섰는데 뒷차는 아마 거의 정지를 안 하고 온 것 같았죠. 잇따른 민원에도 팔짱만 끼고 있던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교통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서 교통 신호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거주 인구는 3만 명에 이릅니다. 급증하는 교통량을 반영한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내 집에 남는 방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도시 민박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업소가 많은 데다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 집의 빈 방이나 집 전체를 여행객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전주시로 검색해보니 이런 숙박업소가 300곳이 넘게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봤더니 도심의 한 오피스텔. 등록이 불가능한 불법업소입니다. 저희 유닛은 원룸 형식으로 된 오피스텔이에요. 홈페이지에 소개된 다른 숙박업소 역시 원룸에 있는 불법업소입니다. 도심의 원룸형 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오피스텔과 원룸은 도시민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 운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도시민박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 시설에 해당하고 원룸은 집주인과 여행객이 같이 거주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11년 도시민박업이 허용된 뒤 전주의 도시민박업소는 109곳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는 불법업소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로 나서 세를 받는 것보다요. 숙소로 돌리면 아무래도 일박당 계산해서 수익이 올라가니까 한 달 내내 만실이 안 된다고 해도 그냥 월세 넣는 것보다는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무허가업소는 위생점검도 받지 않는 데다 자칫 여행객이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주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일반 아파트라든지 가정집에서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무허가 숙박업소가 관광도시 전주의 인상을 흐리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일제강점기 영정통으로 불리던 익산역 앞 일대는 가장 번화했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은 지 100년 가까이 된 유서 깊은 옛 건물들이 모두 헐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2층짜리 이 목조 건물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지어진 여관입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지금은 보기 어려운 일본식 정원과 건축 양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나루토여관으로 문을 연 이곳은 해방 이후 순천여관, 홍도여관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90년대 중반까지 손님을 맞았습니다. 옛 1위 극장 바로 앞에 있어 공연을 위해 익산을 찾은 문화예술인들의 단골 숙소로 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배우 코미디언 있잖아요. 다 여기 와서 기거고 있다가. 그런데 이 유서 깊은 건물이 조만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일대 6만 3천 제곱미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건축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여기 문화적 가치라든지 역사적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건축물이 이번에 철거된다는 게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파트 건설로 사라지는 옛 건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익산 수리조합 간부들의 관사로 쓰였던 이 건물도 아파트 건축 부지에 포함돼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의 전신으로 1975년에 지어진 옛 전북 농조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의 근현대 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지만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어떤 그런 가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가치가 많지 않은 건물을 내에서는 저희도 보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식민지시대 유산이라고 해서 배타시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게 사실 우리들의 삶이었고 우리들의 근대의 기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념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보존하고 또 이걸 관광 자원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있던 옛 건물마저 지키지 못한 익산시는 이곳에 근대 역사관을 짓고 근대 문화유산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역 시설 개선과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을 서둘러 마쳐 내년 사업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역 앞 800m의 도로,
차로를 줄인 대신 광장을 만들고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전주의 첫인상을 개선하는 이른바 첫 마주길입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이제 전주가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나무도 많이 심고 외관도 많이 꾸며놔서 이제 다른 관광지에 지지 않는 그런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첫 관문인 전주역 자체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차례입니다. 전주역은 36년간 손을 대지 않아 비좁은 대합실 등의 이용객 불만이 큽니다. 비좁다는 느낌, 그리고 우리 전주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래서 앞으로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가 지난 3월 시작한 시설 개선 용역이 연말에나 끝난다는 점입니다.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시기보다 늦어 내년 사업 착수에 필요한 40억 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역이 10월 말까지 돼 있지만 좀 앞당겨서라도 용역을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같이 건의를 하고 해서 내년에 본 사업비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비 10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지난해 12월 시작한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을 2달가량 앞당겨 10월에는 끝내야 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순창군의 장류 체험관이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장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각종 기상 이변에도 생육에 문제가 없는 평야지의 하우스 인삼 재배 방식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순창 장류체험관이 학생 현장 학습장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장류체험관을 찾은 체험객은 7,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2%가 늘었습니다.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뒤 수도권 학생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장류 문화 교육과 체험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추억을 선사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각종 기상이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야지의 하우스 인삼 재배 방식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차광용 전용 비닐을 사용한 비가림 하우스로 인삼을 재배할 경우 고온 장애가 99% 감소하고 생산성은 47%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우스 인삼은 재해 피해가 적고 생육이 양호하여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게 확대 권장할 계획입니다. 완주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지난달 드론 촬영 기초 과정을 운영한 데 이어 오는 3일부터 20일간 청소년 17명을 대상으로 드론 영상 창의교실 심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진안군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도권 산림치유원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대통령 공약 사업과 연결해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빠르면 오는 8월까지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건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속 일자리위원회는 0.8%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1.3%를 내는 중소가맹점의 기준도 3억 원인 연매출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여서 대상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의 역학조사 청원 심의안이 이번 달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전문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장전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 공장을 찾아 현장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환경부는 주민들의 역학조사 청원 내용과 함께 전문위원들의 심의안이 상정되면 심사를 거쳐 직권 조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